네. 네, 우선 그 파일의 위치들을 일단 문자열로 저장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NO2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문자열로 가지고 올게요. 에어 퀄리티 NO2 long이라고 하는 CSV 파일이죠. 네, 그 CSV 파일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raw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city, country, date, location, 파라미터, 그 다음에 value, 마지막에 unit. 유닛은 그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그 입자의 무게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row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주소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이게 NO2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PM25 데이터가 있는 위치는 이것도 찾아봐야죠. 자, 다시 에어 퀄리티 PM25 lo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long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row의 링크 주소 복사.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github.com, pandas dev, pandas doc 데이터 csv 파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ations 데이터, stations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stations는 여기에 air quality stations예요. 뭐 location, 그 다음에 coordinate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고 여기 row,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 하시고 여기서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3개의 파일이 있는 파일의 경로예요. 그죠? 자, 파일 경로들은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 NO2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pandas.read csv를 하시면 되겠죠. NO2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만들어지나 볼까요? 네, 다른 아규먼트들을 더 전달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에어 퀄리티 넘버 2 바로 그냥 출력을 해보세요. 바로 출력을 해보시면 위쪽에 있는 거 5개가 헤드, 아래쪽에 있는 거 5개가 테일. 제대로 만들어진 거 맞죠? 컬럼 이름들이 city, country, date, location, parameter, value, unit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되어 있고 도시는 파리가 있고요. 런던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FR, 아마도 프랑스겠죠. 프랑스, 파리에서 측정한 값 이런 뜻이고요. GB, Great Britain이죠. 영국, 런던에서 측정한 값 뭐 그런 뜻입니다. 로케이션이 몇 개의 로케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리 안에서도 로케이션이 여러 군데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런던 안에서도 여러 군데 측정소가 있어서 그런 여러 군데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살펴봐야 돼요. 파라미터들은 보면 전부 다 NO2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데이터는 주석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공기 중에 NO2,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개 도시예요. 네, 이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는 3개가 나올 거예요. 3개 도시에서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파리 데이터만 볼까요?
2019년 6월 21일이라고 돼 있죠. 0시. 그 다음에는 6월 20일로 넘어가죠. 23시, 6월 20일, 22시, 6월 20일, 21시, 6월 20일, 20시. 그러니까 저녁 8시, 9시, 10시, 11시, 그 다음 자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예요. 무엇을? NO2밖에 없어요. NO2밖에는. 되셨나요? 네. 자, 조금만 더 우리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에어 퀄러티 NO2.info. 인포를 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셨으면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헤드나 테일로 데이터 프레임 모양을 보시고 인포 확인해 보시고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로우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컬럼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컬럼에 데이터들이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됐죠? 다 문자열이고요. 전부 다 문자열이고 어디만 숫자냐 하면 value라고 하는 부분만 숫자예요. 네.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그렇겠죠. 23.0, 19.0, 19.0 여기만 숫자고요. 나머지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자, 문자열인데 저희가 나중에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문자열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날짜 타입으로 취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합쳐놓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놓고서요. 이 date UTC라고 하는 이 컬럼은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지만 문자열이 아니라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인포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널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두 번째 파일을 보기 전에요. 두 번째 파일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세계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도시가 3개인지, 국가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몇 개인지, 파라미터는 몇 개인지 요 4개의 변수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와 컨트리와 로케이션과 파라미터 여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티의 유니크한 값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판다스.유니크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시리즈의 유니크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에어 퀄러티 넘버 2.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을 해야죠. 컬럼은 이렇게 하시면 컬럼 이름 나오죠. city. unique. 자, 이게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한 거고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여기에 뭘 주셔야 돼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아규먼트로 시리즈를 주거나 혹은 아니면 아규먼트로 시리즈를 주거나 리스트를 주거나 어레이를 주거나 리스트를 주거나 그러면 시리즈에서 유니크한 값들 어레이에서 유니크한 값들 리스트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판다스.유니크 유니크 함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뭘 주시는 거다? 에어 퀄러티의
무슨 컬럼? city 컬럼. 똑같은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방법을 쓰셔도 되고 아래쪽 방법을 쓰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아요. 됐죠? 네. 도시는 3개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주석으로 말씀드린 게 이 3개입니다. 파리, 앙테르펜, 그리고 런던. 파리는 프랑스인 거 알겠고요. 런던은 영국인 거 알겠고 여기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찾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맞습니다. 아마 벨기에의 어떤 주의 수도일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시티 말고 뭐가 있었죠? 시티 말고 컨트리 있었죠. 컨트리도 한번 볼게요. 컨트리의 유니크 함값.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에어 퀄러티 그 다음에 컨트리라고 찾으면 되죠. 여기에서 유닉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3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파리는 FR 프랑스, 앙테르펜 이거는 벨기에 BE, 런던 GB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우리 이 국가 코드는 약속되어져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전 세계 표준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코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KR입니다. KR. 숫자로 매핑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로 매핑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문자로 매핑을 시킬 때 예, 이게 나라마다 딱 정해져 있는 그 글자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JP, 예. 이게 국가 코드예요. 국가 코드. 차이나 같은 경우는 CN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웹 주소 보면은 co.kr 이렇게 돼 있잖아요. co.jp도 있어요. 네. 뭐 co.cn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런 국가 코드들이 약속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고요. 그 값들이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컬럼이 있었죠? 제가 로케이션 보겠다고 했죠. 로케이션. 네, 로케이션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니크한 값 보도록 할게요. 에어 퀄러티의 로케이션 찾으면 되겠죠. 점 유니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케이션도 3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관측선을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벨기에 앙테르펜에서도 그 관측소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영국 런던에서도 그 관측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관측소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밸류는 숫자였고요. 파라미터를 볼게요. 파라미터는 유니크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파라미터의 유니크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에어 퀄러티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점 유니 뭐밖에 없어요? 에너트밖에 없어요. 즉 이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프레임은 세 개의 나라, 세 개의 도시, 세 개의 나라, 세 개의 도시, 세 개의 관측소에서 몇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무언만 NO2 이산화질소만 측정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다른 파라미터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냐면 에어 퀄리티 PM25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pandas.read csv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PM25 데이터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city, country, date UTC, location, parameter, value, unit. 어때요? 컬럼 이름이 위에서 만든 거랑 똑같죠? 우리가 NO2 데이터 프레임하고 PM25 데이터 프레임하고 컬럼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미세먼지의 지름이 2.5군요. 2.5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하인 미세먼지의 공기 중 농도를 도시 이따가 찾아볼게요. 여기에는 파리가 안 나올 거예요. 두 개 도시에서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city가 유니크한 값을 찾아보시면요, city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컨트리도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로케이션 한번 볼게요. 네. 두 개인지 아니면 두 개보다 더 많은지. 파라미터를 찾아보시면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어요. PM25라고 하는 파라미터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대를 보시면 5시, 6시, 7시, 8시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없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측정이 안 된 데이터들도 있어요. 보시면 6월 17일 같은 경우에 새벽 5시, 6시, 7시, 8시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중간에 쭉 데이터가 좀 빠져 있고요. 갑자기 18일 데이터 저녁 6시, 오전 6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개가 컬럼 구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여기서도요, 인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 PM25.info 로우의 개수가 좀 작아요. 로우 개수가 좀 작고요. 컬럼 개수는 똑같아요. 컬럼 이름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름들도 다 똑같고 데이터 타입도 똑같아요. value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문자열입니다. 나머지는 보셨죠? 자, 여러 개의 유니크한 값들을 각각의 유니크한 값들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25에서 우선 city의 유니크 값을 찾아보도록 하죠. 도시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도시 두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앙테르펜 당연히 벨기에일 거고 런던, 그레이트 브리튼일 테니까 측정 장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장소가 죄송합니다. 네. 측정 장소는 컬럼 이름이 로케이션이었나요? 로케이션? 맞나? 로케이션이었죠. 로케이션. 유니크. 네,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벨기에 한 군데고요. 런던 한 군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위치는 여기랑 똑같죠? 위쪽에서 숫자 좀 볼게요. BTR 801 위쪽에서도 보시면 BTR 801 같은 측정 장소에서 관측소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다른 게 섞여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파라미터 PM25 말고 다른 게 섞여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M25 이외에 다른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M25예요. 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은 준비가 됐고요. 자,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즈라고 할까요?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은 thunderstorm, read, csv. 여기에는 제가 스테이션스 데이터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시고 출력해 볼까요? 스테이션스. 자, 여기는 측정 장소가 있고요. 측정 장소에 latitude와 longitude가 있습니다. 측정 장소에 위도와 경도가 있는 거죠. latitude, 경도, longitude, 위도. latitude가 경도예요, 경도. longitude가 위도고요.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latitude는 그 지구본에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 각도.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 이게 경도예요. 경도. 위도는 그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북쪽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남쪽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위도예요. 위도. 그래서 북위, 남위 이렇게 얘기하죠. 동경, 서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측정 장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longitude, latitude 값인 거죠. 위도와 경도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시면 그죠? 측정 장소가 아마도 B2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아마도 벨기에일 거고요. 벨기에일 거고 뭐 파리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얘는 그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측정소의 그 이름, 측정소 이름, 경도, 위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굳이 뭐 인포나 이런 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로케이션은 당연히 문자에 열릴 거고요. latitude 실수, longitude 실수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locations.info. 스테이션스라고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스테이션스. 66개의 엔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컬럼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 측정소 위치는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는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들을 어떻게 합쳐야 될지 감이 오시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과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과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도 city, country, date, location, parameter, value, unit 이렇게 있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도 city, country, 날짜, 위치, 그 다음에 무엇을 측정했는지, 값은 얼마인지, 단위는 얼마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좋을까요? 얘네들은 컨캣을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컨캣을.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NO2를 측정한 데이터와 미세먼지, PM25 미세먼지를 측정한 데이터를 위아래로 붙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스테이션은 달라요. 스테이션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스테이션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컬럼이. 로우는 많지만 여기가 로케이션이 있고 라티튜드가 있고 론지튜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위쪽에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로케이션. 이 로케이션에 있는 값들을 보면 여기에 그 로케이션이 있는지를 보고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라티튜드와 론지튜드를 어떻게 여기에 옆으로 추가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런 과정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머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정한 장소에 위도와 경도 정보를 더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됐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NO2하고 PM25는 어떻게 하자? PM25를 컴캣을 하자. 컴캣.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에어 퀄러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러티. 그러니까 NO2하고 PM을 합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pandas.con 를 하시면 되고요. 컴캣을 하실 때는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NO2랑 PM을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엑시스는 바뀔 게 없죠. 다른 거 더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더 넣는다면 저라면 이그노어 인덱스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굳이 01234, 01234라고 하는 숫자들이 반복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반복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그노어 인덱스를 줄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볼까요? 에어 퀄러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2들이 쭉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쭉 PM25가 쭉 나옵니다. 전체 로우의 개수가 3178개가 나와요. 이 3178개라고 하는 거는 왜 3178개일까요? 위쪽에 우리 NO2 볼까요? NO2는 로우가 몇 개였었죠? NO2 측정 값이 2068개.
그 다음에 PM25. 자, PM25는 1110개. 그죠? 그럼 얼마예요? 3178이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로우가 그냥 합쳐진 것 뿐이에요. 그냥 쭉 길게. 2800개랑 1100개짜리가 쭉 길게 합쳐진 것 뿐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로케이션이 있어요. 로케이션. 자, 이 로케이션은 누구도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냐면 스테이션스도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침 컬럼 이름이 똑같죠? 컬럼 이름이 똑같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라티튜드와 론지튜드를 찾을 수 있어요. 라티튜드와 론지튜드를 찾으면 우리는 이 옆에다가 컬럼 두 개를 더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컬럼을 붙일 수 있을? 여기다 컬럼을 붙이는 거죠. 무슨 컬럼을? 라티튜드와 론지튜드를. 무엇을 보고서? 로케이션을 보고서. FR0410이라고 하는 것을 스테이션에 가서 찾으면, 그죠? 거기에 라티튜드와 론지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들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는 게 뭐다? 머지죠, 머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할 일은 이제 에어 퀄러티와 스테이션스를 머지를 하는 거예요. 머지. 자, 머지를 할 때 이너,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 중에서 무엇을 써주는 게 좋을까요? 굳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등장하지 않는 그 관측소들을 굳이 머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굳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를 머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측정한 요 데이터가 있는 것들만 머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너 혹은 lef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너나 left.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종 결과를 뭐라고 할까요?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 최종 결과를 그냥 리절트라고 할까요? 리절트는 판다스점 머지를 하시는 거고요. 누구와 누구를? 에어 퀄리티와 스테이션즈를 머지를 하는 거예요. 방식은 이너 방식이고요. on 붙여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다 생략 가능해요. 다 생략해 버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다 생략한 겁니다. how는 inner. 그 다음에 on는 location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는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해볼까요? 출력해볼까요? 리절트 두 개가 더 들어갔죠. 라티튜드와 론지튜드가 더 들어갔습니다. 로케이션을 보고 얘네들을 붙여준 거예요. 아마도 FR04014라고 하는 로케이션이 스테이션스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게 스테이션스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자, 이제 최종 결과의 인포를 한번 볼게요. 최종 결과의 인포를 한번 보시면 로우의 개수가 4182개가 돼버렸네요. 3100
4,478개였었는데 4,182개가 더 늘어나 버렸네요. 인어인데도 늘어나 버렸군요. 인어인데도. 이거 좀 이상한 결과 아니에요? 그죠? 컬럼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스테이션즈는 처음에 에어 퀄러티는 로케이션을 포함해서 7개가 있었고 스테이션스는 로케이션을 포함해서 3개가 있었죠. 3개가 있었죠. 그래서 로케이션은 공통이 되니까 2개만 더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컬럼이 7개인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게 늘어났을까요? 이너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절대로 개수가 얘보다 많아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아져 버렸어요. 적어도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숫자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어가 아니었던 걸까요? 자,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로케이션이 에어 퀄러티에서 볼게요. 에어 퀄러티에서 로케이션의 유니크한 값은 3개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측정 장소, 그다음 벨기에 앙트르펜의 측정 장소,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측정 장소 3개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이 값들을 가지고서 스테이션즈에서 컬럼들 이런 컬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스테이션스에서 컬럼 이름이 로케이션. 자, 그냥 점으로 쓸게요. 그게 조금 더 편해서. 네. 점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같으냐 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랑 같으냐? FR0410. 얘네들 볼까요? 몇 개 나오는지? 2개가 나왔어요. FR0414가 48.83714, 48.83722. 끝자리가 하나 바뀌었네. 끝자리가. 이렇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2개가.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측정된 녀석들이 FR0414에 대해서 라티튜드와 론지튜드가 2개씩 머지가 되고 있어요. 2개씩.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요. 모르겠어요. 2개의 측정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개의 측정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측정소가 하나밖에, 사실은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데이터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까 에어 퀄러티, 로케이션, 네, 링크, BETR 801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BETR 801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런던 웨스트민스터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뭐만 프랑스 파리의 FR04014라고 하는 이 관측소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출력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네요. 그죠? 보입니다. 영시 데이터. 하나는 48.83724, 하나는 48.83722. 두 개가 행 하나에 두 개가 머지가 돼 버린 거예요. 두 개가.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스테이션에서 아예 미리 둘 중에 하나를 지워놓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얘네들이 두 번씩 머지가 돼서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만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레티튜드와 론지튜드가 매핑이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쉬는 시간 거의 됐는데요. 뭐 한 가지만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 최종 결과에서 런던의 그 NO2 그 시간별 변화와 NO2와 PM 25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 두 개를 한꺼번에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니까,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으니까 그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쉬는 시간 동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